서울시립대학교 김영민 교수입니다. 지금 학교에서 조경학과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. 또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서울 도시 건축 탐험인데 좀 공원과 오픈 스페이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강의를 듣고 답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. 조경이 다루는 부분은 사실 채워지지 않은 빈 여백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일단 세 개의 공간인데 광화문 광장, 용산공원, 그리고 파리공원입니다. 일단 요거를 선정한 이유는 제가 어쨌거나 다 관여를 했어요. 광화문 광장은 제가 공모전 때 이제 기본 계획이라든가 개념을 잡았었고요. 용산공원은 제가 그 공원 자체를 설계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2014년도에 기본 계획을 변경이죠. 예전에 2009년에 한 거를 변경을 했었고, 그리고 파리공원은 제가 오히려 광화문 광장보다 개념서부터 아예 끝까지 시공 현장까지 제가 조금 컨트롤을 해서 일단 제가 설계에 참여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되게 큰 프로젝트에서 CA 조경기술사무소라는 큰 팀과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지금 조성하기 전에 2009년에 한번 바꿨습니다. 바꿨는데 아까 사진 보면 그냥 길이었죠. 큰 대로였는데 가운데 이제 보행 공간을 만들었어요. 2009년에 만들었으니까 이게 2019년도에 공모전을 했고 올해 개장했으니까 한 얼마 안 돼서 바꿨는데 보행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. 길이 없어지잖아요. 엄청 차가 막힐 텐데 가능하겠느냐.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경호 같은 건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사실 완벽하게는 아니고 양쪽에 차도가 놓여졌는데 되게 어색했어요. 가서 사진 찍고 그냥 와야 되나? 마땅히 뭘 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이번에 바꾸게 됐죠. 이게 이제 19년에 당선이 되고 지금 이제 만들었으니까 한 2년 동안 엄청난 여러 가지 설계 변화가 있었고, 시장님도 바뀌시고 여러 가지 정부도 바뀌었죠.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떤 변경이 있었습니다. 비어진 공간이고요. 요만큼은 채워진 공간으로 좀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. 일단 광장은 사실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데 비워져야지 됩니다. 근데 이게 비워진 게 어색해서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. 동상도 놓고 잔디밭도 놓고 화분도 놓고. 근데 일단 한쪽은 완전히 비워지고 설문조사도 했었어요. 서울연구원에서.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요, 그늘이 없다.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늘을 엄청 원해요. 앉아 쉴 공간 이런 것들, 그쪽을 이쪽에 놓은 거예요. 이게 만약에 근데 뒤섞여 버리면 광장이 아니게 되는.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것도 좀 치우려고 그랬었어요. 그러다가 시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두고 가보시면 그래도 한쪽 동쪽은 좀 시원하게 뚫려 있고 왼쪽은 뭐가 나무도 많고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제가 추구했던 것은 한국적 광장이라는 거였어요. 아까 말했지만 이게 원래는 유럽의 모델이에요.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 있고 사실 요 모양도 사실 이상해요. 유럽 애들이 볼 때는 뭐야 저게 왜 광장이야 길쭉해 이렇게 돼 있고, 사실 원래 이게 맞아요. 길이였기 때문에. 그렇다면 이게 광장이 되려면 어떤 게 좋을까 했을 때 궁이 보일 거고, 여기 쭉 나무들의 흐름이 오면 좋겠다.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나무 하나하나가 뭉쳐져 있지 않고요. 하나하나가 보이실 거예요. 특징들이. 경기도의 관청이죠. 거기에도 조경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런 식의 이런 나무들을 그대로 갖고 온 거고, 처음에 입구에 가면 숲을 마주하게 돼요. 물론 옆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좀 가면 정원들이 있고요. 분수들이 있고. 이거는 그냥 모두가 공유하는 광장인데 나무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각각 다르게 하고 공간들을 아기자기하게 만들면요, 여러분 아마 공원 가보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. 잠깐 하더라도 내 벤치가 있을 거예요. 내 평상, 자리 잡는 거죠. 그러니까 공공장소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그때만은 한 2시간 동안 내가 딱 앉아 있으면 내 공간이 되는 거예요. 내 나무가 되고. 근데 우리의 개인의 기억은 사실 요 레벨이거든요.
이순신 장군은 민족의 기억이에요. 광화문 광장도 역시 큰 기억인데 저는 개인적인 기억들이 여기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용산공원은 역시 낯선 서울의 공원 만들기라는 부제를 이제 해봤고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미군 기지, Mi-8군 기지입니다. 서울의 가장 큰 대형 공원이 될 거고요. 그리고 보시면 한가운데 있어요. 근데 이게 원래는 한가운데가 아니었어요. 이게 한양도성입니다. 여기가 옛날 서울이고요. 여기는 뭐냐면은 사실 그냥 서울의 밖이었어요. 서울이 아니었어요.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한강 타고 오면은 그 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배를 타고 와서 상륙을 할 수가 있는 데였어요. 원래는 청나라군 청일전쟁 전에 청군이 먼저 여기 주둔을 했다고 그래요.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일본이 여기에 병창기지를 만듭니다.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용산역, 그 서울역 그런 어떤 그 중요한 그 철도 시설들이 들어서요. 단순하게 그냥 기차가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치자면은 하이테크 산업이에요. 철도 20세기 초에. 그래서 거기 일본 기술자들이 오고 군대도 오고 지금 요 건물들은 그대로 있습니다. 그 많은 빨간 벽돌 건물들은 이때 당시 만들어진 100년이 넘은 건물들이 미군들이 주둔을 하게 돼요. 근데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. 일단 미국이 승전국이고 주둔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제일 서울에 가까운 대형 군사시설들이 있었거든요. 일본이 그냥 쓴 거예요. 그리고 보시면 잘 계획한 게 아니고요. 막 필요에 따라서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. 중요한 것은 여기는 완벽하게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도시였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한 그 25,000명의 군인 가족들도 같이 다 있었던 장소입니다. 군 생활을 해봤는데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심지어는 메릴랜드 분교도 있어요. 대학교. 그리고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도 충분한 생활이 다 됩니다. 여기는 Mi-8군은 단순히 한국 주둔이 아니고요. 태평양을 관장하는 최대 기지입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당선안입니다. 공모전 당선안인데 그 네덜란드 회사가 이제 됐는데 제목은 힐링이었어요. 힐링. 첫 번째 지형, 역사, 그리고 자연, 연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산들을 다 깎아서 이제 군기지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잘 복원한다. 역사적인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잘 회복을 한다. 그리고 연결은 이게 다 끊어져 있었거든요. 서울의 한가운데인데 교통도 이상하고 그랬었습니다. 그거를 다 연결한다는 거고 사실은 용산공원이 이미 좀 반원이 돼 있어요. 이도 원래 미군 기지였습니다. 근데 이것을 반환을 합니다. 그러니까 요 부지가 반환이 되었습니다. 이미. 이게 72년도에 동부 이천동이 보이고요. 서빙고도 보이고 여기가 원래 뭐였냐면 골프장이었어요. 골프장 부지를 먼저 반환을 합니다. 72년도 모습이고 근데 원래는 여기가 전체가 다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새로 지어야 됐어요. 잘 떠올려 보시면 원래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디였냐면은 원래 조선총독부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. 김영삼 정부 때 그거를 없애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광화문이 복원이 됐죠. 때마침 요거를 미군이 반환한다고 하니까 여기다 짓자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원래는 요게 다 공원이 되려고 했는데 요만큼이 국립중앙박물관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용산공원이 이미 있습니다. 용산가족공원이 그 일부고 가면 여기 쫙 보여요. 어떤 게 보일 거냐면은 여기가 바로 그 뒤에 여기가 국립중앙박물관이고 요거는 설계사가 제안을 한 거예요. 네덜란드 회사가. 국립중앙박물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. 그 국립중앙박물관과 호수가 아까 있다 그랬죠. 그것의 연결부입니다. 연결부가 있고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. 저희는 이걸 못 볼 텐데 상상을 하시면 돼요. 딱 가면 이게 쫙 펼쳐지는 모습이 될 거다라는 거죠. 공모전 안은 사실 2011년도에 이제 확정이 됐는데 계속 거의 10년 넘게 고치고 있어요.
여기서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? 일단 여기 주제는 옛날 공원, 새 공원입니다.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. 자, 파리공원은 87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 안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목동, 신시가지.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목동 신시가지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근린공원을 5개 정도 중심축에 쫙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고요.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. 왜 하필 파리공원이냐? 한불수교 100주년인데 약간 뭔가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프랑스 대사관하고 했더니 파리에는 서울공원을 만들고 서울에는 파리공원을 만들기로 했다. 그래서 이름이 파리공원이 된 거죠. 당시에 그 최고의 설계가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 팀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. 이분들이 이제 받은 숙제는 한국과 프랑스를 동시에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라. 프랑스 국기에 빨간색, 파란색, 청색이 있고요. 태극기에도 3가지 색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하얀색, 빨간색, 파란색 이렇게 여기 광장을 이제 한불마당이라는 걸 만들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요게 제가 새로 만든 플랜이에요. 이게 처음에 제안을 했던 거고 요게 이제 가장 이제 가보시면 요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모양이 일단 되게 특이하죠. 동글동글 쭉 있고요. 상당히 기하학적이에요. 80년대 때, 90년대 때 조금 유행했던 그런 어떤 형태인데 되게 특이해요. 삼각형, 뭐 네모,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뭐 가는 어떤 요게에서 뭐 음향의 조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위에는 한국성, 밑에는 프랑스성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도를 원 설계자들이 87년에 잡은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수용을 하고요. 어느 정도는 바꾸고 그런 것입니다. 약간 이런 건 되게 원색적이죠. 저는 약간 이걸 설계하면서 그런 원색이 어떻게 보면은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되게 잘 살리면 세련될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쓰려고 그랬었어요. 이게 이제 한국성을 상징하는 거고 여기도 이제 프랑스성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뭐를 담을까 하다가 이 괴 모양을 좀 담아봤어요. 이 패턴이 사실 가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실 그 팔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 거예요. 그냥 모르시면 그냥 바닥 패턴인데 이게 되게 세련된 어떤 모던한 형태인데 뭔가 의미가 있어서 사실 여기 제가 원설계했던 거 보면 여기에 다 괴들이 쫙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여기도 사실 다 괴가 있어요. 괴는 뭐 낭을 상징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좀 진한 색깔들이 있을 겁니다. 되게 파란 또 벽돌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있던 87년에 썼던 그 돌들이 그대로 벽돌을 그대로 쓴 겁니다. 그러니까 반은 재활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 벽천이 있었습니다. 원래는 사람 들어가라고 설계한 게 아니었고 왜 못 들어가게 했냐면은 옛날 교수님들이 여기 이제 한국적인 공간인데 용상이래요. 용상. 그 용상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다 올라가죠. 근데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. 뭐 조선시대도 아닌데 여기 다 털고요. 이렇게 바꿨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실 거는 요게 이렇게 깊지가 않고 요걸 올렸어요. 바닥을 안 위험하게.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게 사실 다 깨져가지고 물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가지고 여기를 다 방수 처리를 하고 다시 요거를 되게 들어 올려가지고 아이들이 더 쉽게 접근하게 이제 아예 그렇게 만들었고요. 아이들이 여름에 난리 나면 부모님들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. 부모님이 앉아 있어야 되고요. 그늘도 좀 있어야 되고 요 그늘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놨어요. 그리고 이제 물이 없을 때는 사실 공연도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여기가 이제 나무들이 좀 많았는데 나무들이 그렇게 좋은 나무들은 아니었어요. 근데 사실 좀 주민들이 거부감이 되게 많더라고요.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리고 잔디 해봤자 금방 손상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아마 가보시면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잔디의 어떤 효용을 대신에 조금 너무 사람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잔디 금방 죽을까봐 이런 장치들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습니다. 사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건 그거였어요. 이게 원래는 근린공원이었어요. 그냥 주민들 쓰라는. 근데 갑자기 상징공원이 되면서
프랑스에 자수하던 에펠탑도 들어오고 용상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막상 주민들은 잘 모르세요. 이게 한불수고 100주년인지 그냥 잘 쓰고 계세요. 그리고 그게 그 나름대로 변화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근린성.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상징공원에서 근린성을 좀 찾아주자. 그러니까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바꾸는 게 제일 핵심이었습니다.